네, 안녕하십니까. 구자입니다. 오늘은 된장찌개예요. 네, 김치찌개와 더불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찌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면 약간 뭔가 2% 부족한 맛이 살짝 아쉬운 부분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꽤 그럴싸한 된장찌개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된장하고 재료, 본연의 맛만 최대한 살려서 정말 그럴싸한, 정말 근사한 된장찌개 만드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팅팬도 가능하긴 하고요. 스텐팬이나 스텐 냄비가 있으신 분들은 더 맛있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출발하시죠. 오늘 먼저 재료는 쌈장, 된장, 맛술, 양파, 파, 고추, 호박, 마늘, 그리고 두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버섯하고 소고기는 있으시면 넣으셔도 좋고요. 없으시면 굳이 안 넣으셔도 좋습니다. 바지락이나 이런 해산물을 준비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고춧가루가 빠졌네요. 네, 고춧가루까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소 손질 먼저 해줄게요. 제가 오늘 하는 건 2인분 기준이고요. 양파는 하나 다 사용할 거예요.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재료를 좀 넉넉하게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된장찌개 양파는 그냥 깍둑 썰기죠. 다음은 파예요. 파는 하얀 부분과 파란 부분을 좀 나눠서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고명 토핑으로 쓸 파는 좀 예쁘게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추 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청양고추 준비했고요. 조금 얼큰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 이렇게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얼큰한 게 싫으시다, 난 매운 걸 잘 못 먹는다 하시는 분들은 고추는 굳이 안 넣으셔도 됩니다. 네, 다음은 호박도 그냥 원하시는 만큼 원하시는 모양대로 썰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늘. 네, 마늘은 2알 사용할게요. 2인분 기준 2알 사용할 거고요. 그냥 마늘은 이렇게 으깨주세요. 네, 그리고 버섯. 네, 버섯은 밑둥만 이렇게 자르고요. 네, 이렇게 절반 정도는 모양을 좀 살려주고요. 나머지 애들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찢어서. 네, 이렇게 채소 손질을 끝냈고요. 저는 오늘 소고기를 좀 준비했어요. 사실 소고기는 뭐 들어가도 그만 안 들어가도 그만인데 사실 조금 넣어주시면 훨씬 더 고소한 맛이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소고기는 그냥 적당량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소고기는 얇게 썰어줄 거예요. 그냥 사실 뭐 고깃국을 먹는 게 아니고 소고기는 그냥 맛을 낸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는 정말 조그맣게 그냥 썰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마지막으로 두부 손질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풀무원에서 나온 찌개 두부 준비했고요. 물을 버리고 그냥 이 박스 안에서 썰어 주시면 설거지 거리를 줄일 수 있죠. 그냥 먹기 좋은 크기로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약간 위에는 이렇게 깍둑 썰기로 썰어 주시고요. 밑에 세 줄은 그냥 이렇게 좀 넓게 크게. 네, 이렇게 재료 손질은 끝났고요. 재료 손질이 끝나면 뭐 거의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이번에 도마 새로 만든 건데 엄청 괜찮죠? 네, 너무너무 마음에 듭니다. 올리브 나무로 제가 직접 만들어 왔어요. 도마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드릴게요. 다음은 제일 중요한 양념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렸죠. 저는 오늘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그래서 저는 오늘 된장하고 쌈장 이렇게 2가지만 딱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2가지만 사용해도 굉장히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 수 있어요. 먼저 된장 맛있는 된장 쓰면 더 맛있죠. 근데 저는 지금 맛있는 된장이 없어서 먼저 된장은 아빠 숟가락으로 좀 크게 2큰술, 2인분 기준이에요. 된장 아빠 숟가락으로 2개, 쌈장은 아빠 숟가락으로 1개만 넣겠습니다. 된장 2개, 쌈장 하나, 그리고 여기에 맛술을 2큰술 정도. 그리고 여기에 소고기, 아까 잘라둔 소고기를 넣어서 섞어주도록 할게요. 소고기를 너무 많이 쓴 것 같아요. 소고기는 조금만 넣어주셔도 되거든요. 50g 정도만 넣어주셔도 충분한 맛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양념장을 만들었어요. 이 양념장에는 된장 2숟가락, 그리고 쌈장 1숟가락, 그리고 소고기, 그리고 맛술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습니다. 전혀 조미료를 추가로 넣지 않았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된장찌개를 끓이기 전에 오늘 저는 프라이팬에다가 된장찌개를 끓일 거예요. 먼저 집에 있는 프라이팬이, 집에 있는 스텐팬이 이렇게 스켈렛 팬이라고 하면 이 팬은 사용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이 팬보다는 스텐 냄비를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이렇게 찌개에 국물 있는 요리를 할 때는 이렇게 서테팬이 더 사용하기 적합합니다. 항상 늘 그랬듯이 중불 예열 3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식당에서 파는 된장찌개가 맛있는 이유는 물론 사용하는 된장도 다르지만 조미료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 스텐팬과 재료를 이용해서 정말 맛있는 된장찌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네, 3분 정도 예열이 됐고요. 여기에 오일을 1테이블스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열이 끝난 팬은 불을 약간 중약불 정도로 좀 줄여줄게요. 그리고 여기에 양파, 마늘, 파 하얀 부분, 네, 그 부분을 넣어서 먼저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박도 같이 넣어줄게요. 네, 채소가 이렇게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채소가 익기 시작하면서 약간 수축도 되기도 하고요. 양은 아주 잘 맞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주둥이가 넓은 후라이팬, 스켈렛 팬을 사용하시면 이렇게 볶을 때 다 밖으로 넘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따가 여기다가 물을 넣을 거기 때문에 국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벽이 좀 낮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벽이 좀 이렇게 올라온 팬이 없으신 분들은 그냥 냄비에다가 하셔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양파가 육안으로 봤을 때 살짝 반투명 색깔이 되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렇게 양쪽 한쪽으로 몰아주고, 네, 여기에다가 오일을 1테이블스푼만 더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고 이 오일 위에다가 아까 만들어준 된장을 볶을 거예요. 왜 우리 중국집에서 춘장을 볶아서 쓰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기름에 된장을 볶을 거예요. 네, 그리고 야채랑 섞어서 볶아줄게요. 여기서 불이 세면 그냥 된장이 쩍하고 눌러붙으면서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은 계속 중약불을 유지해 주시고요. 이렇게 야채하고 된장이 약간 골고루 잘 섞였다라고 생각이 들 때쯤에 이렇게 쭉 넓게 펴주세요. 팬에 이렇게 쭉 넓게 골고루 펴주시고요. 이때 불을 중불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된장하고 야채가 잘 섞일 때까지 중약불로 섞어주시고요. 어느 정도 섞였다라고 생각이 들면 중불로 올려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지글지글 이렇게 된장이 익는 소리가, 눌어붙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이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네, 한번 섞어서 다시 바닥에 눌려주는 겁니다. 불이 중불이라서 확실히 소리가 좀 달라요. 지글지글 이렇게. 네, 30초가 지나면 다시 한번 뒤집어서,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닥에 살짝 눌러붙는 게 보이시거든요. 바닥에 살짝 눌어붙은 게 보이시나요? 이런 누룽지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네, 완전히 다 안 긁어내셔도 돼요. 지금 탈 정도로 시간이 지체된 게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수저로 긁으면 잘 떨어지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 한 번 더, 조금만 더 눌려줄게요. 벌써 맛있는 냄새가 엄청 올라와요. 네, 이제 됐고요. 이렇게 걷어서 한번 볼게요. 이렇게 누룽지가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네, 육안으로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만들어져야 해요. 이렇게 누룽지가 만들어졌으면 여기에 물을 살짝 넣어서 디글레이징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물을 넣으실 때 쌀뜨물이 있으신 분들은 쌀뜨물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저는 쌀뜨물이 없어서 그냥 맹물을 사용할 거예요. 처음부터 물을 다 넣지 마시고요. 조금 넣어서 이렇게 바닥에 재료들이, 누룽지들이 잘 떨어지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까 눌어붙어 있던 누룽지들이 다 바닥에서 떨어져 나온 걸 보실 수 있죠. 이렇게 누룽지가 다 떨어진 걸 확인하신 다음에 나머지 물을 다 넣어서 끓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아까 버섯 모양 살려둔 녀석, 요 녀석 빼고 나머지를 다 넣어줄게요. 그리고 얘는 그대로 살려두고요. 그 다음에 고추도 여기다 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춧가루도 그냥 취향껏 넣어주시면 되고요. 저는 작은 요 티스푼으로 2숟갈 정도 넣어줄게요. 네, 이렇게 해서 한번 끓여내 주시면 됩니다. 네, 붙어있던 누룽지들이 디글레이징 되면서 다 떨어져 나와서 엄청나게 쇼킹한 맛을 만들어낼 거예요.
네, 두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설명드렸죠. 요 끝에 길게 잘라놓은 3개 얘네 빼고 나머지를 먼저 넣어줄게요. 아, 벌써 색깔이 장난 아니에요. 네, 지금 이 상태에서 맛을 보시면, 지금 이 상태에서 간을 보시면 실망을 금치 못하실 겁니다. 아직은 맛이 없을 거예요. 한번 얘네들이 팔팔 끓어오르고 나서 그때부터 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을 볼 때 다른 된장을 넣거나 소금을 넣거나 간장을 넣어서 간을 맞춰주시면 안 돼요. 만약에 이 국물이 짜다 하시면 그냥 차라리 물을 조금 더 넣어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이 국물이 너무 싱겁다 하시면 조금 더 졸여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른 간을 첨가하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처음에 된장이나 쌈장을 정확하게 계량을 안 해드린 거예요. 그냥 간을 맞추실 수 있습니다. 오랜 시간, 한 최소한 10분 이상은 끓여주셔야 이 국물에서, 이 재료들에서 정말 깊은 맛이 어우러져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너무 타이트하게 짧게 끓이지 마시고요. 조금 여유 있게 끓여주시면 훨씬 더 맛이 구수하고 진한 된장찌개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된장찌개에는 약간 자부심이 있습니다.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이거보다 맛있는 된장찌개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방법 외에는. 네, 이렇게 어느 정도 끓으면 이거를 뚝배기에 담아서 다시 한번 끓여서 이렇게 식탁에 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프라이팬 통째로 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통째로 먹을 거기 때문에 네, 불을 좀 줄이고요. 요 위에다가 이렇게 아까 살려둔 버섯을 예쁘게 넣고, 두부도 이렇게 위에 넣고, 파도 예쁘게. 네, 이렇게 집에서 된장찌개를 한번 끓여서 가족들이나 이렇게 친구들 아니면 지인들에게 한번 끓여봐 주세요. 정말 이런 소리 나오실 거예요. 오, 이거 어떻게 끓인 거야? 이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면 그때 대답해 주는 거죠.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어. 네, 이렇게 말이죠. 누구나 정말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정말 맛있어요. 이거 한번 드셔보시면 이제 애지간한 고깃집 된장찌개가 생각 안 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다 밥을 넣어서 된장죽을 만드시거나 라면사리 하나 넣어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이 기가 막힌 맛이 만들어집니다. 이상 푸자였고요. 저는 더욱더 건강하고 맛있는 레시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